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동반자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생산물 시장 균형과 IS 곡선입니다. 거시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이른바 뼈대를 만드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확실하게 개념을 딱 잡아보자고요. 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경제학 과목을 보면서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곁에서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공부할 준비 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도대체 IS 곡선이라는 게 뭔지 그 정체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도출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기울기 문제랑 이동 요인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하고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도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입니다. IS 곡선. 과연 뭘까요? 사실 그 이름 안에 거의 모든 힌트가 다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S 곡선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생산물 시장 균형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근데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게 말해서 시장에 있는 물건들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싹 다 팔리는 상태. 즉, 만들어서 공급한 양하고 사람들이 사려는 수요량이 정확히 일치하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IS 곡선이라는 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생산물 시장 균형을 딱 만들어주는 수많은 조합들이 있겠죠. 바로 그 국민소득, Y와 이자율 R의 조합들을 점으로 콕콕 찍어서 그 점들을 쭉 연결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IS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면 어느 점이든 그 경제는 생산물 시장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IS 곡선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는 걸까? 그 탄생의 순간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 쫄 필요 없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의 대출 이자율이 확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돈 빌려서 투자하기가 훨씬 좋아졌겠죠? 자, 그럼 경제 전체의 소득, 즉 Y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자, IS 곡선을 그리기 위한 첫 단추부터 꿰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초기 균형점이에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특정 이자율 수준, 우리가 이걸 R0라고 부를게요. 이 R0라는 이자율에서 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국민소득이 바로 Y0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합이 나왔죠? 바로 Y0, R0. 이 점이 바로 IS 곡선을 그리는 우리의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자,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싸지니까 기업들은 와,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공장도 짓고 기계도 새로 사겠죠? 맞습니다. 투자가 늘어납니다. 투자는 총수요의 아주 중요한 일부니까 당연히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증가하겠죠.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니까 균형 국민소득도 자연스럽게 Y0에서 Y1으로 쭉 하고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의 흐름,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그래프로 확인해 볼까요? 이자율이 R1으로 낮아지니까 새로운 균형 국민소득은 Y1으로 증가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균형 조합 Y1R1을 찾았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출발점으로 찍어뒀던 Y0, R0하고 지금 찾은 이 점을 쭉 연결하면 짜잔! 바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우하향하는 IS 곡선이 완성되는 겁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하죠? 이자율과 소득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즉 반비례 관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우리는 IS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시험에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기울기 문제를 정복할 시간이에요. IS 곡선은 과연 언제 더 가팔라지고 또 언제 더 완만해질까요? 와, 갑자기 복잡한 수식이 나와서 당황하셨죠? 괜찮습니다. 전혀 겁먹을 필요 없어요. IS 곡선의 기울기는 화면에 보이는 이 공식으로 결정되는데요. 핵심은 딱 두 개예요.
분자에 있는 저 1 빼기 C 괄호 1-T라는 건 한계 저축 성향을 뜻하고요. 분모에 있는 B는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를 나타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자율이 1% 변할 때 기업 투자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기울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 두 요인이 기울기를 어떻게 바꿀까요? 자, 화면을 보시죠. 첫째, 한계 저축 성향이 클수록, 즉 사람들이 버는 족족 돈을 안 쓰고 저축을 많이 할수록 IS 곡선은 더 가팔라집니다. 왜냐하면 저축이 늘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작아지기 때문이죠. 둘째, 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둔감할수록, 즉 이자율을 아무리 낮춰도 기업들이 투자를 별로 안 늘릴수록 IS 곡선은 역시 더 가팔라집니다. 이 두 가지 관계, 시험에 단걸로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실 이 기울기 논쟁은요, 경제학의 양대 산맥인 케인즈 학파와 고전 학파의 견해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케인즈 학파는 기업가들의 야성적 충동 같은 걸 중시해서 투자는 이자율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 즉 B가 작다고 봤어요. 그래서 IS 곡선이 가파르다고 주장했죠. 반면에 고전 학파는 아니야, 투자는 이자율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즉 B가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IS 곡선이 완만하다고 주장했고요.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가면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냐,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냐를 가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울기까지 정복했으니 정말 마지막 관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IS 곡선이 언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번에도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도로도 건설하고 다리도 놓고 공공사업을 팍팍 늘려서 정부 지출 G를 늘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건 이자율하고는 상관없는 지출이죠. 이럴 때 경제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정부 지출이 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가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총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이자율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발생하는 지출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모든 이자율 수준에서 예전보다 더 높은 균형 국민소득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IS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쓱 하고 이동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 결론이에요. 이자율과 관계없는 정부 지출 G나 독립투자 I 같은 지출이 늘어나면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이런 지출이 줄어들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시험 포인트. 이렇게 곡선이 이동할 때 기울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평행 이동한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느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꼭 담아가야 할 핵심 내용들만 딱 정리하고 여러분께 힘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 IS 곡선은 뭐다?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다. 둘째, 이자율과 소득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우하향한다. 셋째, 기울비는 저축 성향이 클수록 투자 민감도가 작을수록 가팔라진다. 마지막, 넷째, 정부 지출 같은 독립적 지출이 늘면 IS 곡선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 네 가지가 IS 곡선 문제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아요.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그래프에 수식에 머리 아프고 때로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좌절감이 들 때도 있죠.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IS 곡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와 함께 공부한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에 늘 함께 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다가 이거 뭐였지? 하고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혼자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선배들과 동료들의 질문과 답변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쌓여 있고요. 무엇보다 실력 있고 친절한 조교님들과 저 짱 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과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얻어가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복습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화이팅입니다.